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그래도 약간은 이제 바람이 쌀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5분 목표로 제가 주어진 말씀드린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하나 여담부터 시작을 하면은 제가 어제 이제 전라도 익산에 원광대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하루 종일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뿐만 아니라 원불교뿐만 아니라 신종교, 캐톨릭, 기독교 모든 분야에 그래도 좀 그 분야에 나름대로 좀 연구와 좀 공부를 한다는 학자들이 한 30명이 모여가서 하루 종일 이제 해방 50년 동안, 최근 한 50년 동안에 각 종교의 역사와 문제점과 성장 발전 여러 가지를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토론이랄까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제 초점으로 이제 서두를 끄나면은 이 캐톨릭이 말이죠. 최근에 이따 말씀 올리겠지만은 일제 시대만 해도 통계로 말하면 불과 종교 통계가 일제 시대는 엉터리가 많지만 불과 1%도 안 됐어요. 1%. 해방 직후도 1%도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캐톨릭이 제일 비약적인 성장을 해서 11%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60년, 70년 동안 제일 비약적인 성장한 종교가 이제 캐톨릭이다. 우리 불교는 현재 2012년 현재 통계 보면 우리 불교는 조계종이 불교의 95%를 점하지만 22%를 이야기를 하고 개신교가 18%, 천주교가 11%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종교학자랄까 통계학자에 의하면은 개신교는 하강, 내리막길, 이제 3% 내리막길. 캐톨릭은 비약적인 성장을 지금 하는 단계에 와 있고, 불교는 비약적이지를 못하고 완만한 상승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체, 약간 이제 상승, 이 정도입니다. 근데 캐톨릭을 전문하는 학자가 그 분야에 30년 공부한 학자 말씀에 의하면은 캐톨릭이 최근에 성장을 멈췄다. 내부에서 진단하기를. 왜 성장이 멈췄냐? 김수환 추기경께서 가시니까 이 성장이 멈췄다.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각 종교마다 여러 가지 발전의 요인이 있지만 종교 내부에는 성직자라는, 우리로 말하면 스님이라는 각 종교의 리더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20여 년 전에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추모 인파에 의해서 100만의 인구가 100만의 불교세가 증가했다. 또 최근에 법정 스님이 돌아가신 것도 큰 영향을 줬다. 이런 식으로 각 종교에는 성직자라는 전문적인 종교를 수행하신 분들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이걸 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님들을 많이 연구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만남을 갔는데 옛날 10여 년 전에 우연히 이제 태고종 스님하고 조계종 스님하고 같이 답사를 갔어요. 태고 보국사 순행 답사를 갔는데 이 한 7, 8분은 조계종 스님이 계시고 또 한 10분 정도는 태고종 스님이 계신단 말이죠. 저는 이제 양쪽을 아니까 같이 이제 3박 4일 여행을 갔는데 이 확실히 이 조계종 스님은 외모라든가 가사 새끼 나는 자주 가사를 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이 좀 깨끗한 것 같아. 야, 지금 얼굴도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시고 근데 이쪽의 스님은 어디가 깨재재하고 저처럼 또 그냥 옷도 그냥 별 마음에 안 들고 가사도 또 이제 이 식사할 때도 보면 이게 특정 교단 비판은 아니지만은 우리 조계종 스님들은 청국장이랄까 된장찌개나 이 야채를 중심으로 먹는데 그쪽 스님들은 이제 문을 닫아놓고 아줌마 고기 3인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또 이제 서울에 왔더니 이제 전화가 와요, 핸드폰으로. 그러면서 이제 야 기다려라, 아빠 조금 이따 간다. 이런 전화를 한다든가. 이걸 대비가 확대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계종에서도 통계랄까 앙케이트를 신도들이 해보면은 조계종의 종단과 스님들이 바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개혁이다 많지만은 제일 첫 번째가 스님들의 청정한 그 계율을 통한 수행을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원하는 게.
그리고 또 어느 집단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모든 게 발전의 근본 바탕에는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스님들의 위법망구랄까, 청정성이랄까, 인간 됨됨이라는 어떤 그 인품이랄까, 이런 거에서 좌우가 되거든요. 예? 여기 이제 정각원도 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이제 동국대학교 이제 교직원들의 주로 뭐 법회랄까, 법문 뭐 이런 정신교육을 많이 했지만 법다 스님 오시면서 이제 동국대학교 교직원 차원의 법회를 벗어나서 어떤 사찰이랄까, 어떤 그 한국 불교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익산 원광대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불교계 내부적으로는 스님들이 중요하다. 이건 뭐 분명한 거죠. 어느 집단이나. 근데 이 불교의 애곽을 떠나서 불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지난 해방 50년 동안에 60년 동안 불교 발전에 제일 중요한 기제가 뭐냐, 관건이 뭐냐, 초점이 뭐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초점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가 권력이다 이겁니다. 국가 권력이다. 우리나라에 누가 제일 힘이 셉니까? 대통령이 힘이 셉니다. 모든 국가 권력을 집행하고 책임지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이고 모든 조율을 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파워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 우리가 500년 전이나 300년 전에는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때는 왕이에요, 왕. 옛날 왕은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옛날 500년 전, 300년 전에는 캐드릭이 있었습니까? 원불교 있었습니까? 천주교 있었습니까? 그때는 뭐 유학이라는 유교라는 정신적인 가르침이라든 학문이 있었고, 종교로는 유일하게 뭐 불교가 이제 독주 유일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캐톨릭이 있고 천주교 있고 원불교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불교만 해도 종단이 말이죠. 종단협의회 25개고 소수 종단까지 하면 165개고요. 기독교까지 하면 대한민국의 종파가 2,000개가 됩니다. 2,000개가. 소수 수많은 종파가 있어요. 이 수많은 2,000여 개의 종파 중에 불교와 기독교와 캐톨릭이 이 세 종교가 가장 으뜸적인 종교고, 또 불교가 19%를 차지하면서 단일 종단, 단일의 색깔로서 종교 집단으로 말하면은 조계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저 캐톨릭이 성장하지만 10%는 안 되지만, 불교의 19%지만은 19%의 95%를 최근에 뭐 천태종도 많이 강세지만 95%를 조계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계종이 불교 발전의 가능과 관점이 뭐냐, 이걸 제가 이제 지난 5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옛날에는 왕이 다 뭐 유교 아니면 부처님이는 이런 거지만, 요즘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되니까 천주교라 기독교를 믿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많은 영향이 가고 공무원들이 거기 이제 부하 내동을 하고 많은 갈등이 생기고 지원이 가고 차별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 이거예요. 옛날 일제시대 이전이나 신라시대 고려시대에는 국가 권력, 대통령이랄까 왕의 종교에 의해서 이런 종교적인 편향과 차별이 없었어요. 이것이 45년부터 현재까지 나온 현대 종교, 현대 불교의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각 시기별로 이제 논아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거 다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분야 전문가니까 자료를 봤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해방이 됐어요. 8.15 해방이 됐습니다. 그 해방이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사람이, 일본 놈이, 일제가 다 쫓겨갔단 말이죠. 그게 누가 왔냐? 남쪽에는 미국이 왔고,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왔습니다. 38선을 경계를 해서. 그래서 남한에는 미군정이 이제 시행이 됐고, 북한에는 소련에 의해서 군정이 시행이 됐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48년도에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 또 2년 후에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해방 공간하면 45년부터 6.25 전쟁까지를 5년을 이제 해방 공간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우리 불교사의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하여튼 일제가 이제 집에 갔지만, 당분간은 일제시대의 불교가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해방 공간에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혼한 대처승이나 스님들이 계속 스님 노릇을 종단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단의 집행부하고 제야의 혁신 단체 간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집행부는 다 이제 대처승 스님들이니까
저 집행부 교단 총무원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야 우리 만해 스님도 다 인정했고 우리 30년 동안 이제 40년 동안 일제시대 때 다 우리 수임 노릇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수임 노릇을 할 수 있다. 이게 주장한 반면에 선방 수자랄까 혁신적인 단체랄까 어떤 이제 그 뭐 불교의 발전을 고민하는 이런 학생들은 무슨 소리냐. 스님들은 청정비구 수행하는 스님들만 스님을 모시고 결혼하신 스님은 법사랄까 선생님이랄까 종무실장이랄까 이게 이제 내려와야 된다. 성직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건 뭐냐면은 우리 불교가가 옛날에 재산이 많았어요. 재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산판, 산의 나무, 산 재산, 또 수많은 농지가 많았단 말이에요. 논밭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옛날 저 조선시대의 논밭을 95%를 다 지금 없어졌어요. 다 날라갔습니다. 뭐 스님들이 관리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바로 해방공간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제1공화국 시절에 농지개혁에 의해서 농지는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해서 이제 이 불교의 재산 농지도 90%가 그 당시에 다 이제 농민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공짜로 넘어간 게 아니고 무상물수 무상분배 북한처럼 공짜로 준 게 아니고 다 일정한 저렴한 대가를 받았어요. 유상물수 유상분배해서 저렴한 대가를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지 않고 뭐 지가 증권이라 해서 어음이랄까 이제 이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뭐 그 약속 어음 비슷하게 받았는데 이 받은 스님들이 옛날 대처성 스님들이 다 팔아먹고 극장에 투자하고 양주장에 투자하고 뭐 여객회사 투자하고 유리공장 투자해가지고 다 이게 그냥 스님들이 관리를 못하고 또 그냥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가지고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말이죠. 다 재산이 날아갔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교단에서 여러 가지 시비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국가 권력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내분을 겪을 때 일본 그 사람이 일본으로 쫓겨갔단 말이죠. 그러면 일제시대 때 남한이고 북한에 말이죠. 일본 불교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여기 길 건너에 여기 저 이등방문 우리 나라를 빼앗은 이등방문을 기념하는 방문사가 여기 신라 호텔 자리에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국에 일본 사찰과 포교당이 950개, 약 1000개가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남한에 한 550개, 600개가 있었는데 이 600개의 적산 사찰, 적이란 건 나쁜 놈이라 적이란 말이에요. 적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 이거예요. 적산 사찰. 일본이 가지고 있던 사찰, 일본 불교 사찰 600개가 다 어디 갔냐? 40개만 우리 불교로 들어오고 나머지 500개는 다 기독교로 갔어요. 천주교로 갔단 말이에요. 그 누가 이게 나눠졌습니까? 미 군정에 의해서 그게 분배됐단 말이죠. 여기 차별되고 받은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이걸 받으려고 로비를 많이 했어요. 청원도 많이 하고. 근데 당시 미군정 하지 장군이랄까 미군정에서 야, 이 많은 재산을 불교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이 1000개나 불교를 주면은 불교 재산이 너무 많다. 너무 독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여간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정책적인 뭐 한계를 받았지만 우리한테 안 왔어요. 불교를 안 왔습니다. 이거는 천주교랄까 개신교 학자들이 다 논문에 밝혀놨습니다.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찰령에서 일제가 우리를 이제 불교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사찰령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철폐를 하고 우리 불교 스스로 좀 말이야 자주적으로 좀 종단을 운영할 테니까 사찰령을 철폐하시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요즘 말로 국회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이라는 당시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미 군정에서 이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간에 미 군정에 의해서 해방 공간에서는 차별적인 대우가 시작이 됐다. 단초다, 단초. 출발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공휴일로 지정이 75년도거든요. 근데 해방 공간 때 미군정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미군정과 이승만 대통령 일공화국 시절에 당시 공무원들이 말이죠. 공무원들이 이제 요즘 말 청와대랄까 장관이고 차관이 공무원들이 60%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60%가. 불교는 뭐 5%는 안 돼요. 왜? 미군정이 미국 사람이 뭐 영어를 배기 못하고 한국말 못하니까 정치를 하면 통역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아는 사람을 이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그럼 일제시대 영어 하는 사람 어디냐?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다.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은 95%가 다 개신교 신자입니다. 이승만 박사처럼. 미국 유학 가가지고 불교 신자 없어요. 없어. 뭐 2명 있어, 2명. 근데 안 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스님이 있어요. 도진호 선생님, 두세 명 있으면 제가 알기로.
그러다 보니까 일공화국이나 미군정의 공무원들의 60%는 다 기독교인이다 이거예요. 30%는 친일파고요. 왜? 행정을 알아야 되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행정이라든가 면석이 군석이라든가 이게 뭐 이걸 아는 사람을 써먹어야 되니까 30%는 친일파, 60%는 개신교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부처님 오신 날은 뭐 전혀 관련이 없고 그 이제 크리스마스가 국경일과 고일로 하고 말이지. 심지어는 문제되는 게 이승만 박사가 이제 선서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대통령으로 임무를 열심히 하겠다. 이 선서할 때도 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하나님에게. 또 그 국회의장이 이윤영이나 국회의장이 국회의사당에서도 선서할 때 나는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말하고 또 여기 이제 이승만 박사 여기 성경을 얹어놓고 하고 말이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 뭐 하여튼 뭐 영어로 바이블 성경이 예. 예. 하여튼 구약인지 뭐 신약인지 하여간 바이블 영어로 예. 예. 근데 원래 성경은 이제 그쪽에서도 하고 우리도 성경을 아는데 이제 하여간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일공학 때부터 이러한 차별적인 문제가 시작이 됐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의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분이 일어나고 대처승과 뭐 혁신과 여러 가지 내분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어떤 미군정이랄까 일공학의 그런 종교 차별이랄까 종교 정책이랄까 이런데 관심을 못 기울였다 이게. 거기에 착안하지 못했다 이게. 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이게. 예? 이런 문제가 일공학부터 시작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에 보면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승만 박사의 모치 엄마는 저기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여기 저 옥수동이라고 드뭇개 승방이라고 여기 있는데 그래서 그 드뭇개 승방을 모친이 그 쌀을 여기 마지로 올리러 가서 할 때 늘 이승만 박사가 심부름을 했다고 그래요. 그 모친은 옛날에는 다 뭐 이제 전통적인 우리 어머니들은 뭐 90%는 저기 이제 불교 아닙니까? 기독교인은 뭐 신식학교, 여학교 가거나 신여성들만 기독교지. 그래서 이승만 박사 집안은 사실 불교 집안이고 그분도 배제고등학교를 나오고 선교사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미국 유학을 가다 보니까 이제 그 개신교 신자가 됐는데 그분도 민족적인 성향이랄까 불교적인 마인드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불교에 대한 정화도 지지해주고 그 농지개혁에 의해서 절의 사찰의 재산이 다 농사꾼으로 넘어갔을 때 저번 주에 말씀드린 동대 이사장을 해방시켜한 이정옥 스님이 이승만 박사를 찾아가가지고 아니 우리 절 땅을 말 다 이게 말이야 농사꾼에 주면은 우리 스님들 뭐 먹고 살고 말이야 우리 보물 문화재도 관리해야 되고 법당에 말이야 비가 새면 뭘로다가 이저 기와를 바꿉니까? 이거 안 됩니다. 건의를 했어요. 이승만 박사 건의를 했으면 이승만 박사가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국무회에서 52년도에 그 장관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불교가 이러니까 불교 재산 농사꾼으로 넘어간 그 사찰 재산을 뒤로 빠꾸 하시오. 다 빠꾸는 안 되고 사찰이 있으면은 사찰 주위에 2km 이내에 있는 그 농지는 그 해인사라든가 범호사에 뒤로 돌려주시오. 그래서 이제 문화재가 많은 데는 많이 더 돌려주고 문화재가 적은 데는 덜 돌려주고 스님들이 많으면은 덜 돌려주고 스님들이 많으면 먹고 살 양식이 필요하게 더 많이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승만 박사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소작인들이 농지가 넘어간 소작인들이 도장을 찍어줘야 도장을. 그래서 평상시에 스님들이 법사님처럼 인품이 좋고 하심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준 사람은 아이고 맞아 내가 도장 찍어줘야지. 우리 이제 범어사가 되면 안 되고 법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 도장을 발로 찍어주는데 그냥 평상시에 마음이 고약하고 그냥 잘 안 해준 사람은 도장 안 찍어준다 이게요.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니까 소송이 나는 거예요. 소송이. 재판이 걸립니다. 이런 문제가 1공화국 때 있었단 말이에요. 해방 공간에는. 52년도에. 이때부터 이제 그 차별적인 문제랄까, 그 종교정책과 불교정책의 문제점이 이때부터 등장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우리 스님들이 그러한 이제 국가 권력과 지원과 혜택과 개신교가 성장하는 문제를 인식을 하지 못했다. 우리 안에 것만 이제 고민하게 됐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전쟁이 터지고 54년, 55년부터 불교 정화는 내분이 일어났어요. 내분이. 그 내분이란 게 뭐냐? 불교 교단 내부에서 청정 수행하는 그 결혼하지 않는 청정 수행만 전적으로 하는 비구승 스님들이 정통 스님이고 이분만 스님으로 모셔야 된다. 일본 불교 영예랄까 파괴하고 그 결혼한 스님은 스님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옛날에 54년, 55년 정원하기 전에 대처성 스님들 복장이 어땠느냐? 이게 이제 회의할 때, 종회랄까, 이 법당에 들어올 때는 가사를 걸치고, 집에 갈 때는, 퇴근할 때는 구두 신고 양복을 신는 겁니다. 예? 예, 양복 신고 하는 거예요. 머리도 그냥, 이렇게, 우리 고등학교,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 때도 법사님처럼 하는 게 아니고, 짧은 2분머리, 3분머리를 하고, 모자 쓰고, 이런 식으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양이 말이죠. 이게 스님들의 유상과 유의가 여기서 또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하여간에 결과적으로 이 정화로 인해서 8년 동안 수많은 이제 모순과 시비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지원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물론 이제 내적인 동기는 스님들이 선방 스님들이 농지개혁하니까 어떻게 돼요? 절당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절이 유지가 안 되니까 선방에다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 수차 스님들이 먹고 살아야 수행을 하든가 뭐 참선을 하지. 아니 굶어 죽는데 무슨 참선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선방 수차 스님들의 그 경험을 말하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옛날 절들은 다 90%가 대처성 스님들이 관리하니까 절에 가면 대처성 스님들은 없고 그 부인이 밥을 주는데 늦게 늦게 오면은, 아이, 스님 말이야, 이게 제때 아닌데 말이야, 어디 밥 먹으러 다니냐고 막 구박을 주고, 밥 없다고 떨어졌다고 그러고,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배고픈 스님은 그 텃밭에 그 뒤에 가면은, 저 고추가 있어, 고추. 아이고, 배고프니까 고추를 막 30개씩 따가지고 막 먹고, 된장에다 해서, 막 그 맛있게, 예? 그 부엌에 가가지고, 고추 따먹고 배고픔을 달랬다. 이런 스님도 내가 들었거든요. 이래서 선방 수사 스님들의 어떤 그 수행 분위기를 이제 진작을 해야 된다는 그 불만이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지원하는 발언에 의해서 이제 정화가 시작됐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정화가 할 때 당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지시랄까 내무부랄까 공무원들이랄까 경찰이 다 비구승이랄까 이 정통불교와 민족불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색불교를 처단과 청산해야 된다고 해서 조계종적인 비구승 스님들 다 지원한 건 사실입니다. 응? 예. 그래서 수많은 이제 8년 동안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정비하고 식민지 불교를 청산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가 대가를 너무 많이 지불했다. 뭐 대처성 스님들은 그냥 집에 가셨냐만 수많은 소송을 하고 수많은 사찰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또 이제 그 지방에 이제 저 정화를 하러 가게 되거나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은 그 대처한 스님들의 형제 자매와 그 친척과 선후배와 동네 친구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처성 스님들이 몇십 명, 100여 명이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 스님들이 주지발령장을 끌어다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근처에 있는 경찰서와 구원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러니까 이 집행을 해야 되니까 도와달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실 경찰과 어떤 사찰은 군인이랄까 이런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불교의 자주랄까 내분이랄까 식민지 불교 청산을 할 때 불교 스스로가 못하고 국가 권력의 도움을 받고 경찰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지가 나빠졌다. 이게. 또 재판이 걸리고 말이야. 재판하려면 그냥 재판이 걸립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니까 삼성일보가 재판에 걸리면 인지세가 얼마입니까? 120억이래 120억. 옛날에 스님들이 재판을 수백 개 재판하면은 다 인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판검사라고 변호사를 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았냐? 스님 때문에 먹고 살았다. 수많은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신도들이 내야 되고 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논밭이 팔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 옛날에는 스님들이 그 20년 전만 해도 마이카 시대가 아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앞으로는 뭐 마이카 시대가 온다. 저 대학교 다닐 때 믿지가 않았어. 무슨 마이카 시대가 오냐. 믿지가 않았어. 저 우리를 꼬시려고 한다. 데모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70년 후반에부터 이제 중화공업이라도 수출하면서 88년 올림픽 열리면서부터 마이카 시대 오면서 다 직장마다 90%가 차를 샀어요. 저도 80년 후반에 샀습니다. 85년도까지는 차가 없었어요. 직장에. 그리고 옛날에 뭐 50년대, 60년대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스님들이? 총무원에 차 두 대밖에 없었다고 그래. 총무원장 스님 차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지방에서 이제 정화운동이랄까 소송이라 수많이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그 당시 그 지금 코레일, 기차, 한국 뭐 철도인가 이거를 다 누가 먹여 살렸냐?
다 스님들이 먹여 살렸다라고 할 정도로 다 스님들이 그 당시 비둘기호 타고 다녔습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올라 9시간 걸리는 거. 이런 고통을 하다 보니까는 이 정화공간 8년 동안에 국가 권력에 많이 도움을 받다 보니까는 그 문제와 모순과 또 이런 걸 입었다는 얘기예요. 또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도와준 사람은 도와준 사람의 말을 따르게 돼요. 돈을 꿔주면 돈을 꿔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라도 정부에 많은 도움을 받으면은 그 도와준 사람의 논리에 따라야 되고, 거기에 그 사정에 예의속이랄까, 거기 이제 자연적으로 따라갈 수 없단 말이죠.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종교가, 불교가 자주성이랄까 독자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이때 등장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62년에 이제 우리가 네 분을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등장한 이후로부터 이제 통합동단위에서 비구대처 싸움도 안정이 되고 조계종대 새 출발을 했는데, 바로 이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가 해방공간 때는요, 저 종교 인구의 비율이 5%에서 5%요. 3% 5%였어요. 개신교가. 그런데 이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 초반까지 불교의 내분과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그 3%에서 보세요. 3% 캐톨릭하고 개신교를 합하면은 지금 30%, 불교가 20%인데, 불교는 정체이고 내리막길 갈 때 개신교는 3%에서 15%, 캐톨릭까지 합하면 30%가 비약적인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60년대, 50년대 많은 이게 싸움하고 내분 겪을 때 이 저 개신교는 말이죠.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캐나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지원이 들어왔어요. 그쪽 종단과 미국이랄까 저 호주랄까 이런 그 교파에서 수많은 구호물자 다 이제 그쪽으로 가고 수많은 돈이 들어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60년대 초부터 70년 초반까지 그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이제 그 64년부터 93년까지 산업화 민주항공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62년부터 이제 79년까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제3공화국이 등장했습니다. 예? 예, 군사정권에서 출발했지만 하여간에 그 공화당이라는 정권을 통해서 79년까지 쭉 하니 이제 약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집에 가고 장면 정권도 이제 퇴진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62년도에 5.16이 등장하면서 63년, 4년부터 시작해서 79년까지 산업화 민주화 공간이 이제 80년대 이후 되지만, 근데 이때는 이제 우리 조계종이랄까 불교가 불교 재산관리법이랄까 공원법이랄까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가지고 국가와 많은 이제 친연성 우호를 관계를 맺었어요. 이때부터 70년대 와서 부처님 오신 날도 공휴일로 지정이 되고, 또 저번 주에 법다스님이 어느 거사님 소개한 군승제도, 군대 가면은 그 장병들을 그 지도하고 법회하고 법문할 수 있는 그 군승 스님들이 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48년부터 70년 초반까지는 거의 이제 기독교하고 천주교 독점을 해다가 60년 중반부터 이제 후반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70년 중반부터 본격화가 됐지만은 군승 제도가 본격화가 된 것도 이제 요때가 됐다. 또 국립공원이 생기면서 공원을 이제 그 보수하면서 사찰을 수리할 수 있는 입장료도 이때부터 받게 됐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교재산관리법이랄까 박정희의 어떤 정권이랄까 이런 때부터 이제 우리 불교가 서서히 이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난 것은 이 당시에 그 군인들이 정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대 위에 육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이 장차관 제일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옛날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의 그 성분을 분석해보면 대개 어디냐? 경기고등학교 출신이 없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인류고등학교 출신이 별로 없어요. 육사 나온 사람은 대개 촌에, 농촌에 2류, 3류 나오면서 2류 지방에 나오면서 농사꾼 아들이면서 공부 잘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육사를 많이 갔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나 종교는 거의 80%가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장관을 하고 차관하고 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이제 이 공무원을 많이 되다 보니까 이때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까지는 불교가 많이 의무량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불교 신자가 그래도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당시는. 근데 요즘은 지금 2012년대, 2000년대인데 최근에는요, 10년 전까지 보면은 청와대를 장착한 통계를 내보면은 불교 신자는요,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60%가 다 개신교 신자입니다. 20%는 천주교고, 한 15%는 무교고, 불교 신자가 이제 5%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랄까, 김영삼 대통령처럼 이제 국가 위정자랄까, 그 정치 권력을 담당하는 사람이 불교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은 대통령은 그러지 않는데, 그 밑에서 알아서 한다, 이거 알아서 한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되는 말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하여간에 70년대 우리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비교적 발전적인 완만한 성장이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천주교는 박정희하고 싸움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천주교는 이제 한계에 머물렀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우리가 70, 80년대 그 이면 범난이라는 걸 당했어요. 범난. 80년 10월 27일 날 전국에 3천여 개 사찰에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법당에 새벽에 쳐들어오고 간첩을 잡는 빌미로 스님들을 수색하고 막 그냥 그 수색을 하고 보안대랄까 경찰을 끌고 와서 고문도 하고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불교계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정신을. 야, 우리 불교가 말이야 민족 불교다, 호국 불교다. 박정희 대통령 도와주고 나라를 위해서 말이야 월남 참전하거나 여러 가지 그냥 국가와 민족을 좋은 관계로서 말이야 이걸 도왔는데, 아, 우리 잘못한 것도 물론 약간 잘못 좀 시끄러운 게 있었지만 약간 그 내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 분리랄까 적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스님들을 잡아가고 말이야 범죄이냐 하고 신문에다 막 때리고 매도를 하고 말이야 인격적인 살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스님들이 다 각성을 했어요. 정신 차렸어요. 야,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정권에서 이렇게 좋은 관계와 잘 도와줬는데 우리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이야 험한 대우를 받고 인격적으로 매도를 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불교계와 스님들이 각성을 했습니다. 정신 차리게 된 겁니다. 그 이때부터 이제 야, 우리 국가가 무엇인가? 야, 국가 권력이 무엇인가? 정권을 담당하는 위정자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불교는 우리 스스로 내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성찰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이른바 이제 불교계 내부에서는 민족 불교, 호국 불교 대신에 젊은 스님들이 민중 불교를 주장하고 불교와 국가 관계를 재편해야 된다,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제 스님들 단체가 등장하고 실천불교 승가에다 민중불교 연합이다 이런 거에 등장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 대회랄까 그 이벤트가 해인사에서 말이죠. 1986년 9월 7일 날 해인사에서 스님들이 한 2천여 명이 모이셔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방금 이제 80년부터 한 5, 6년 동안 고민, 불교와 국가 관계를 재편해야 된다. 범난의 진상을 밝혀라. 예? 이 호국 불교라는 것은 권력 유정자한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민족과 국가에 진짜 참다운 봉사하는 것이 호국 불교고 권력을 도와주는 게 호국 불교가 아니다. 이런 선언도 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때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신동아라는 이제 동아일보에 매달 나오는 그 잡지가 신동아가 있어요. 근데 신동아의 잡지에 연말에 나오는 그 부록에 보면은 해방 그때 30년이가 40년에 최대의 사건을 이제 거론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은 불교계의 해방 30년, 40년에 최대의 사건이 뭐냐? 바로 이거 해인사 승려대를 꼽았습니다. 그 스님들이 각성을 했다. 스님들이 눈을 떴다. 라는 평가를 하면서 이 해인사 승려대를 갖다가 높이 평가를 했거든요. 이제서야 불교가 사회 참여와 불교에 나아갈 길을 고민하게 됐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불교계가 어떤 이제 과거에 아니라고 정부에 애속하고 나약한 불교에서 정신을 차리고 비판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하고 또 사회 참여를 생각하는 불교로 나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불교의 어떤 각성과 정신을 차리면서 그 여세를 몰아서 오늘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94년도에 종단개혁이라는 어떤 그 변화를 일궈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계는 이제 사실
이런 법난 관계만 해도 이제 두세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 자세히 얘기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역사를 가지면서 우리 불교계가 아주 성장하고 자성하면서 요즘은 이제 정치 권력이랄까 공무원들이 우리 스님들이랄까 조계종 총무를 함부로 못합니다. 옛날에는 청담 스님이란 총무원장 스님이 청와대에 들어가나 문공부 들어가면요 장관도 못 만났어요. 과장 만나 과장. 아유 과장님 잘 좀 봐주죠. 그것도 그냥 시간 그냥 만나기도 정해야 돼 사정해서 아유 미리 이제 과장만 들어서 가요. 일개 과장. 요즘은 국무총리라든가 문공부 장관이랄까 불교와 종교에 유관한 서울시장이라 이런 사람들이 당선을 되거나 처음 인사 올 때는 뭐 첫 번째는 아니겠지만 총무원 청사로 옵니다. 조계사로 오는 거예요 인사하러. 이렇게 유상이 바뀐 겁니다. 그 유상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얘기는 그 지관스님이 총무원장 되시면서 더욱더 이게 이제 지관스님의 인품이랄까 학승이랄까 그 직연에서 더 이제 그때 본격화 더 유상이 올라졌는데 옛날에 이랬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쌍전벽해처럼 바뀌었고 우리 스님들과 불교계를 함부로 아무도 그 가늠할 게 없을 정도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은 우리 불교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각성을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우습게 보기 전에 내가 나를 우습게 볼 때 남이 나를 우습게 봅니다. 아 맞아 나는 안 돼. 나는 짱구야. 나는 공부해도 안 돼. 내가 뭐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약하고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느낄 때 남이 맞아 너 짱구야. 너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당당하고 의연하고 그냥 걸음걸이 똑바르고 말이 똑바르고 확실하면요. 남이 나를 우습게 안 보거든요. 우리 불교의 스스로부터 각성을 한 지난 20년 동안 결과니까 이런 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단서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2년 전에 한 2008년인가 4년 됐고 2년 전에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이제 정권 뭐 초기 중기 때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가지고 20만 불자가 모여가지고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계종을 중심해서 여타 그 군소종단까지 다 합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 간 사람들 많고 저도 갔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을 역사관을 현장을 확인하러 갔는데 그게 아주 유일하고 그 해방 50년 60년 동안 그러한 그 20만에 모여가지고 종교 편향 규탄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아주 큰 사건이었고 최근에 또 2년 전에 그 조계종이 템플스테이 관련해가지고 10년 동안 2004년도 월드컵 때부터 시작해서 한 10여 년 동안 템플스테이 절에서 3박 4일 5박 6일을 머물면서 수행과 참선과 다도를 하는 걷기 대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고 외국인도 오고 종교와 무관한 사람들 와가지고 불교의 우호성이랄까 친화적인 마인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는 야, 왜 니들만 돈 주냐? 왜 저기만 돈 주냐? 불교만. 우리 교회도 말이야. 스테이를 해야 돼. 스테이. 그럼 어떻게 스테이? 우리는 처치 스테이. 그래서 지금 기독교, 천주교도 처치 스테이 돈이 나갑니다. 또 유교, 서당, 향교도. 왜 우리도 스테이 해야 돼? 지금 유교도 스테이를 합니다. 유교 스테이를. 그래서 물론 돈과 지원과 유상의 역할은 95%는 다 불교, 조계종이 유상을 점하지만 지금 개신교, 천주교 스테이를 합니다.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권력자들한테 장관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하여간에 조계종 차원에서 최근에 2년 전에 템플스테이 예산 논란 50억을 누락됐다서 시비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뭐 부끄러운 거지만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 개신교와 천주교에서도 왜 불교만 지원해 주냐. 이렇게 이제 반박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었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선 일부 지식인들이 이제 반발한 겁니다. 야, 그렇게 따질래 진짜? 그러면은 야, 기독교나 천주교는 니들 얼마나 돈 많이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그래 우리가 뭐 템플스테이 많이 가져간다. 95%. 그러면 너희들 개신교, 천주교는 뭘 많이 가져가냐? 야, 너희들 복지시설 중고등학교 학교 한번 돈 따져볼까? 이렇게 따진 겁니다. 그 전국의 중고등학교 사립학교가 이제 국립과 공립은 20%가 안 되고요. 고등학교는 60%, 중학교는 80%가 다 사립입니다. 이 사립학교의 중고등학교 사립학교의 예산 재정은 그 학교의 이사장이 내는 게 아니고 현재는
90%가 다 나라 세대입니다. 90%다 나라 돈이 가는 거예요. 세금이 가는 거예요. 우리 세금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고등학교의 사립학교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90%고요. 불교 5%밖에 안 돼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라 돈에 다 니네 그 처치 그 개신교 그 설립 학교에 들어간 돈은 왜 안 따지냐? 전국의 그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복지시설에 우리 스님들 최근에 복지 뭐 많이 하지만 우리가 늦어가지고요. 지금도 70%는 다 개신교 천주교입니다. 이 돈 왜 안 따지냐? 이러면서 시비가 일어났거든요.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면서 이 해방 50년과 우리 불교계의 성장과 성세와 문제점과 역사에는 국가 권력의 문제, 국가 권력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위정자의, 정치인의 종교의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게 편향적인 지원, 차별 지원, 시비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됩니까? 통일교에서 정당을 만들겠다. 개신교에서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당을 만들겠다 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해서 정당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이제 불교의 불국사 장모 스님께서도 하겠다 했는데 뭐냐 헬레다가 간뒀죠. 예. 이런 식으로 종교 정치가 쟁점화되는 거예요. 종교 정치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 종교사역학 하는 학자들이면은 요즘은 종교 정치다. 종교 집단이 종교만 하는 게 아니고 유사 정치 집단화가 된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초점은 지난 해방 50년 동안의 불교의 성장과 발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의 초점으로 우리가 중요시할 게 국가와의 관계, 국가 권력의 문제, 국가 권력을 담당하는 유정자의 문제, 여기에서 많은 이제 성장과 발전과 이게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문명사회고 다 우리 스님들도 성장하고 캐톨릭과 목사 신부님도 다 뭐 대학원 나가 다 똑똑해가지고 지금은요 어떻게 차별과 편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인터넷 시대고 말이야 매스미디어가 많고 스마트 뭐 감시 감독이 많아가지고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과 시비가 많다. 자그마한 문제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초점은 그 자료집에 이제 하단에 한 6줄, 7줄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면은 국가 종교는 이제 부드러운 통제 관리로 바뀌고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혜택과 차별 편향에서 이제 논란이 많고 우리 불교는 과거에 이제 불교재산관리법에 약간 억압적인 그 통제적인 재산관리법에서 이제는 전통 사찰을 보존하고 지원하는 아주 이런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40년 만에.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이 잠깐만 쟁점화가 되고 있어요. 쟁점화. 예? 쟁점화. 또 시민 NGO도 감시하고 많은 언론들이 그 감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불교는 성장하고 개신교는 퇴보하고 천주교는 정지하는 이런 상태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템플스테이 문제가 아주 논란이 심화되고 또 최근에는 대구 동화사에서 말이죠. 동화사가 대구가 불교세가 세단 말이죠. 그게 시장이 이제 출마하면서 내가 이번 시장 되면 동화사를 중심으로 팔공산에다 말이야. 불교 타워를 만들겠다. 300억을 들여 타워를 만들겠다. 스님들도 한 50억 내시고 우리가 그냥 뭐 100억 내고 정부에서 50억 그래서 그냥 내겠다고 했더니 그 대구 시내의 그 목사님 신부님을 비롯한 그 개신교 사람들이 데모하고 난리 뭐 뽀겠는지 말런지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스톱했어요. 이게 스톱됐습니다. 이게 시장이 항복했어요. 이거. 예? 그래서 뭐 그 동화사 주의심이 이제 또 그냥 막 대책위원회 열고 으쌰으쌰 했는데 이거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스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지방자치제마다 다 이게 논란이 돼요. 또 하나 문제는 말이 뭐냐면 아까 정당 문제 얘기했고요. 요즘 선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 선거, 시장 선거, 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보궐선거, 차궐선거. 선거를 많이 해요. 선거를 하다 보니까는 다 우리 스님들과 불교의 눈치와 이게 협조를 하게 되면 서로 주고받는 게 되는 겁니다. 성당도 마찬가지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는 다 이제 공약을 남발하는 거, 약속을 하는 거 이면으로 다. 그 다음에 서로 다 이런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선거 정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옛날 전두환 대통령 때는 체육관 선거하고 9년 만에 한 번 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뭐 워낙 훌륭하니까 다 뭐 그냥 찍었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선거도 많아지고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불교 왜 논란이 많냐. 우리 조계종과 불교는 전국에 다 깔려있단 말이죠. 역사 문화는 다 불교가 80%란 말이죠.
각 처에 본말사 주지 가보면은 다 보물과 국보가 있고 다 문화자가 있는 거예요. 문화 행사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지방의 시장과 군수나 도에서 모든 본말사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축제랄까, 세미나랄까, 뭐 문화재 지원이랄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불교는 조계종은. 그러니까 왜 자꾸만 불교만 지원해 주냐? 이게 시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늘 시비가 되고 종교 정치 쟁점화된다. 지원 문제가 걸리고 또 우리 뭐 불교에서는 야 이게 뭐 우리가 1600년도 지켜왔는데 야 그거 뭐 한번 따져보면은 뭐 기아도 세고 말이야 나무도 뭐 현찮으면 좀 지원을 나라에서 당연히 해야지. 응? 지금까지 1600년도 우리 스님들이 불교 잘 지켜왔는데 우리도 이게 나라가 잘 살게 됐으면은 그거 좀 지원을 해주면 당연하지. 이런 논리로 좀 나온단 말이죠. 응? 옛날 우리가 조선 후기 때라든가 이럴 때는 물론 왕실과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했어요. 양반들이 왕실에서 돈이 많게 지원을 많이 했지만 그 당시는 주로 사실 우리 스님들이 탁발 고생해가지고 사실 모아서 그 불사를 사실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뭐 돈이 우리가 여유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 다만 이제 적법 절차랄까 또 뭐 우선순위랄까 뭐 다른 종교도 좀 해주면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런 선거 정치, 종교 정치 쟁점화되다 보니까 이런 국가 권력의 문제, 유정자의 문제, 유정자의 종교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50년 또 역사에도 이게 우리 불교의 성세에 많은 관건이 됐지만 앞으로도 이 국가 권력의 문제, 내부의 그 종교성, 종교의 그 정책의 그 공무원들의 문제,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될 가능성이 많다. 종교 간의 경쟁 및 갈등,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스님들, 목사 신분, 이 스님들, 종교인들하고 정치인들하고 끈끈한 관계가 이제 이게 자속되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못 만나 이제 호텔에서 못 만나 이제 좀 뭐 새벽에 만나든가 뭐 이렇게 이면에서 만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 조계종은요 이런 전략과 정치와 이 노선을 그냥 너무 노출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너무 단순해가지고 캐돌 같은 데는요 이게 비밀 삼성 첩보 집단 하듯이 아주 그 비밀적인 전략과 첩보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예? 우리 스님들은 그냥 막 폭로하고 막 여러 가지 인터넷 막 띄우고 막 하지만 이런 문제가 치밀하다, 치열하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하여간에 지금까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제가 공부한 경험과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해방 현대사 50년에서 국가 권력 문제가 중요하다. 또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이런 점을 제가 제 경험과 현장에서 어제 또 원광대에서 그런 거를 이제 보고 들은 바에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그 호기심과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킨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해방 현대불교 50년의 역사를 뭐 주마간상격으로 이런 걸 한 학기 내내 해야 되는데 50만에 하다 보니까 너무 생략된 게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